히틀러. 그가 목숨을 끊는 순간까지 독일 국민들은 최대한 그를 따랐습니다. 조직적인 반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히총통이 사람을 사로잡는 마력이 아무리 뛰어났다지만 실로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차 대전 때는 독일의 킬 군왕의 수병들이 카이저에게 반기를 들고 봉기한 사건이라도 있었는데, 독일 국내로 연합군과 소련군이 밀려드는 1차 세계대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독일 국민들의 저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나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사랑했으면 국내 피해가 없었던 1차 대전과는 달리 독일의 주요 도시가 연합군의 잔인한 폭격으로 잿더미로 변해가는 상황에서도 독일 국민은 히틀러 총통을 최대한 따랐습니다. 단지 몇몇 고위 장교들의 어설픈 암살 계획 외에는 독일을 파멸로 이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히틀러에게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은 것은 참으로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이유가 있듯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일을 파괴로 끌고 가고 있는 히총통을 독일 국민이 최대한 따르도록 빌미를 준 것은 놀랍게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였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1943년 1월 프랑스령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유명한 고전 영화 카사블랑카의 무대이기도 한 이 도시. 놀랍게도 이 영화 개봉 시기는 카사블랑카 회담이 벌어졌던 1943년 1월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이 아름다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 회담은 1943년 1월 14일 시작해서 열흘간 이어집니다. 소련의 스탈린도 이 회담에 초대받았지만 당시 스탈린은 전쟁 상황 때문에 모스크바를 비우고 카사블랑카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담이 열린 1943년 1월은 2차 대전의 분기점으로 봐도 될 정도로 주요한 전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진행 중이었는데, 소련이 독일 육군을 완전 포위하여 독일이 독소전 시작 이래로 최대의 피해를 내며 패배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이었기에 승세를 타던 소련군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회담에 불참합니다. 카사블랑카는 불과 2달 전만 해도 독일 아프리카 군단이 점령하고 있던 곳이었고, 영미연합군의 횃불작전으로 미군에 의해 해방된 것이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패배만 거듭했던 연합군 입장에서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한 회담 장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회담의 목적은 한마디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전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한참 갈 길이 멀었던 전쟁 상황 속에서 회담 목적은 종전 및 전쟁 마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열흘간의 회담 기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나치 독일에게 최종 승리를 거둘지 전쟁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처칠과 루즈벨트는 원래부터 친했었기에 화기애애한 회담 분위기. 회담이 끝나고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카사블랑카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회견 내용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서 루즈벨트가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연설 중간에 뜬금없이 독일에 무조건적인 항복만 받겠다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정상이 사전에 토론한 적도 계획한 적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루즈벨트의 돌발 발언에 영국 수상 처칠은 크게 놀랍니다. 미국의 언론은 루즈벨트의 돌발 발언을 부각시키며 루즈벨트가 나치 독일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다 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이 경솔한 돌발 발언도 문제였으나 더 문제는 발언의 시기였습니다. 2차 대전이 시작된 1939년 폴란드 침공, 1940년에 독일 최고 승리의 시절, 그리고 히틀러 최대의 실수였던 1941년의 독소전 시작, 1942년 북아프리카 엘 알라메인 전투 패배와
점점 수렁에 빠져가는 독소전 상황. 그리고 회담이 열린 1943년 1월. 서부전선에서 독일은 북아프리카에서 쫓겨날 상황이었고, 동부전선에서는 독일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2차 대전이 시작된 이래로 최대의 패배를 당할 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독일 국민은 물론이고 독일군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의 말실수는 울고 싶은 독일 수뇌부의 뺨을 때려준 격이었습니다. 1차 대전 후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이 당한 굴욕과 경제적 파괴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독일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서부전선의 연합군은 독일 국민들의 전쟁 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해 독일 도시들의 융단 폭격을 감행했고, 이러한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매일같이 수많은 독일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쟁에서 패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뜩이나 팽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도 소련이 진격해오면 그동안 독일에게 당한 피해를 복수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매우 컸습니다. 이렇듯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쟁에서 패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뜩이나 컸던 상황인데, 루즈벨트가 실언을 해버렸으니 이것은 무적 독일군의 환상이 깨지며 사기가 떨어져가던 독일 국민들을 뭉치게 만드는 계기를 줘버렸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제는 결사항전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구나 라며 막다른 코너로 내몰리게 되었고, 결국 히틀러의 입지만 공고하게 해준 꼴이 되고 맙니다. 독일의 천재적인 선전부 장관 괴벨스가 루즈벨트의 이 실수를 이용 안 할 리가 없었습니다. 루즈벨트가 경솔한 발언을 하지 않았어도 독일 입장에서는 1943년에 들어서며 전황이 변화하자 이른바 국민 총력전이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괴벨스는 1943년 2월 18일 베를린 스포츠 궁전에서 미리 선택된 1만 5천 명의 청중을 모아놓고 총력전 연설을 하며 총력전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였습니다. 1943년 들어 스탈린그라드에서 최대의 패배를 당하는 등 어두운 그늘이 드리운 독일 상황. 마침 이때 터진 루즈벨트의 경솔 발언. 이 시점에서 총통에 대한 충성과 독일의 승리를 위해서 온 국민이 함께 싸워야 할 때라고 선동하기에 딱 좋은 연설 시점이었습니다. 이 연설은 그야말로 열광적인 청중의 반응이 그대로 생생하게 방송으로 중계되어 수백만의 독일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 괴벨스의 중요한 연설이었습니다. 연합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루즈벨트의 무조건 항복 발언이 불러온 파장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말실수로 인한 피해는 이미 엎질러진 물. 만약 루즈벨트가 다짜고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괴벨스가 독일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계속해서 싸울 의지를 만들 빌미를 주지 않았다면 2차 세계대전은 더 일찍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사기가 1943년 이후로 급속하게 떨어져갔기 때문입니다. 1943년 2월 스탈린그라드 패배 소식이 독일 국내에 널리 알려진 후에는 히틀러의 권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계속된 끔찍한 패배 소식은 더 이상 히틀러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을 것이고, 1944년 종전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독일 국민들이 그렇게도 무조건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나온 루즈벨트의 무조건 항복 외에는 받지 않겠다라는 경솔한 발언은 독일 국민들을 결사항전하도록 내밀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루즈벨트도 이 발언이 이토록 히틀러를 돕는 발언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